네, 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장 이제 4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8시 56분 33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으실 겁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어제까지 근근히 강보합권을 잘 유지해주고 있지만은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의 열기보다 약간은 좀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역력했었죠.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마이너스권 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58% 꽤 크게 좀 밀리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0.58%가량 밀려 내려가면서 2488.89포인트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에 힘을 좀 더 내면서 종가 기준으로 25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 패턴이 오전보다는 오후에 좀 더 좋았잖아요. 너무 실망 마시고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입니다. 830선, 도로 830입니다. 근래 들어 830을 계속해서 맴도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현재는 0.39% 하락하면서 830.43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모습으로 코스닥은 근래 계속 제자리 걸음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미증시가 좀 밀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야간 선물 기준으로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추가 하락은 일단은 좀 안 나오고요. 강보합권 정도 미국 야간 선물도 투기 동향 나오는 대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별로의 흐름도 좀 짚어보시죠. 동시효과 구간에서 하락 출발 예상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자율주행이네요. 이 현대차 쪽에서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 이 업체를 4,500억에 인수한다라는 내용, 사실 비슷한 내용이 예전에도 한번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 섹터 다시금 주목을 받습니다. 보시면은 팅크웨어의 자회사의 또 포티투닷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이 포티투닷 얘기 나오면은 팅크웨어가 좀 움직이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 종목이 8%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팅크웨어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강하게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에코캡도 오늘 9%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 비슷한 성격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좀 눈에 띄는 동시효과 구간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보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일동제약은 조코바에 울고 웃습니다. 일본의 제약업체와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인데요. 지금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이 규제 당국 승인을 위해서 협의 절차에 좀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홀딩스가 17%, 일동제약이 13% 정도 갭상승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볼만한 종목군들이 G2파워가 상한가로 출발 대기하고 있네요. 이 종목 권리락입니다. 오늘이 무중 권리락 디데이입니다. 그래서 무중 효과 나타나는 종목군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이 물난리 관련된 폭우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연속성은 피코그램 정도만 나타납니다. 이 수철이라든지 뭐 배관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오늘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8월 10일입니다. 수요일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주요 이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CPI. 미국 CPI뿐 아니라 이제 다시 관심은 인플레, 물가에 와 있나 봅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중국에서도 물가지표 발표되니까요. 일정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오전에 10시 30분이네요. 중국 증시 딱 개장할 때 그때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밤 9시 30분에 이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나 발표되고요. 컨센서스는 8.7%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경제 지표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 밖에는 여러 가지 뭐 실적 발표 일정들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또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 있으니까요. 이 정도 일정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요. 양쪽 지수 출발 움직임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고르게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0.5% 정도여서요. 미국 증시 밀리는 것 대비로는 그래도 낙폭이 깊지는 않은 상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네요.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0.47% 밀리면서 2,491.7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1포인트 정도 내주는 모습인데요. 어제 10포인트 올랐습니다.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밀리는데 0.55%, 포인트로는 4.6포인트의 하락, 829.05포인트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오늘 5일 이동평균선 테스트 들어갑니다. 그동안에는 좀 이번 주 들어서 상승 탄력이 약했기 때문에 5일 이평선하고 거의 좀 맞닿을까 말까 하는 구간이었거든요. 오늘장 밀리면서 5일 이평선 나란히 턱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외국인이 파네요. 현선물 나란히 외국인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523억 원의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팔면서 거래를 마치게 되면 10거래일 만에 외국인 거래소에서 매도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데 개인 쪽에서 100억, 기관 쪽에서 400억 정도,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쌍끌이 매도입니다. 벌써 3일 연속된 이번 주 들어서 월, 화, 수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51억, 기관 쪽에서 13억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67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프로그램 보시죠. 현재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프로그램은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574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100억 원 미만의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양쪽 나란히 프로그램 상황은 모두 다 순매도입니다.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락 업종이 약간 더 많은데요. 그렇다고 한쪽으로의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에서 낙폭이 가장 깊은 섹터 전기전자입니다. 1.54%의 약세 흐름 띄고 있고 간밤에 미증시의 답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부진한 실적 전망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안 좋았고 반도체 주들도 안 좋았는데요. 이런 영향 받으면서 반도체 주들 밀리고 거기에다가 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죠.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배터리 보조금 받는 업체는 아무도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속에 이 완성차 업체들 혹은 또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도 별로 안 좋았는데 이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전기전자 섹터죠. 오늘장 1.5% 정도 하락하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조업 섹터도 밀리고요. 그리고 섬유, 의복, 서비스, 금융순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는데 오늘은 워낙에 전기전자가 안 좋아가지고 좀 차트를 보시면은 이쪽으로 양세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됩니다. 반면 오늘장 상승하는 종목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군이 바로 건설이네요. 업종지수 2%에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주들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쪽 토목건설 쪽 하는 업체, 중소형 건설사들 쪽, 남광토건, 토건자 붙는 종목군도 이쪽도 강하고요. 대형 건설사들도 괜찮네요. 현대건설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서 건설주 좋습니다. 통신과 비금속 광물, 의류정밀, 기계, 운송 장비 순으로도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하락이 약간 더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마이크론발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고요. 이 두 종목이 전체적인 지수를 11포인트 정도 끌어내립니다. 두 종목 빼고 보면 아마 거의 밀리는 게 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나머지는 다 괜찮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그동안에 오름세 나타내는 종목군들은 플러스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가 한 1.5% 정도 밀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술주들 쪽으로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보시면은 하락이 좀 더 많습니다. 상승 종목군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에코프로 정도 있는데요. 두 종목도 1% 미만의 상승세여서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1% 넘게 크게 밀리는 종목도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오늘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1,598개 종목, 거의 1,600개 정도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상승 종목은 537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약간 오릅니다. 2원 80전 상승하면서 1,307원 50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 두 분의 시가선 따라가 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좀 시선이 가는지 지금 최원재 전문가님이 먼저 눌러주셨죠? 네. 조선주 좀 보고 있는데요. 조선주 오늘 흐름이 괜찮습니다. 뭐, 뉴스도 있었죠. 뭐, 지금 LNG선 역시 수주가 잘 되고 있다. 뭐 그런 소식에 의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2.6% 상승, 한국조선해양도 1% 상승, 대우조선해양 1.7% 상승. 그리고 부품업체, 밴딩 업체들 좀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성광밴드가 8% 정도 상승하고 있고 10% 이상 상승했는데 조금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카본도 한 1.7%,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게 성광밴드 어제 이제 실적 발표 날인데 좀 주목해보자. 1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된 것 같다. 2분기까지 실적이 좋으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실적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보다는 역시 저는 뭐 한국카본이나 성광밴드 이런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상승 타려고 성광밴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뭐 급등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관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일단 지켜보시고 조금 추후에 조금 매물 나오고 주가 좀 조정 받으면은 매수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비 강한 쪽 조선 기자재부터 봤습니다. 좀 전에 호실적 얘기해 주셨던 성광밴드는 또 신기수 전문가 추천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를 훌쩍 상회하면서 오늘 장도 급등세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예,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빠지면서 IT 쪽이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안 볼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59,000원을 깨면서 또 내려갔습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하반기,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하고 두 군데가 전부 다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IT 세수요에 대한 이제 어떤 우려감 같은 것들은 이제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내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한테는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안 나왔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빠져 있지만 종목별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2분기 때. 그리고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런 종목들이.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도 계속해서 실적이 뭐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갈 종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는 종목별로 실적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다시 뭐 저점을 깨고 55,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간 좀 걸리겠지만은 저점을 잡은 후에 다시 또 반등들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지신 분들은 종목별 실적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봤고요.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님. 태양광 업체 보고 있는데요. 뭐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업체들 종목별로 좀 등락은 엇갈렸는데 뭐 솔라이치 테크놀로지라든가 썬파워라 이쪽은 뭐 3% 2% 중반대 강세를 기록했는데 오늘 국내 태양광 업체들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OCI가 한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좀 급등을 해서 주가 조금 쉬어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뭐 쉽게 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오늘 상승은 미국 시장 모멘텀에 따른 것이다. 뭐 지금 기후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거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신재생 쪽으로는 여전히 관심이 좀 있으실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 봤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건설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어제 이제 121선을 돌파를 해내면서 어제부터 사실 건설 쪽에는 이제 꿈틀꿈틀 되는 이제 기미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현대건설이 한 번 더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한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 양봉을 또 내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사들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대건설의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전망을 보게 되면 주택 쪽이 지금 수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내 주택 쪽으로 하반기 때 전반적으로 이제 매기가 좀 이제 수주가 좀 많이 좀 들어올 거다.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낙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와 관련된 건설 경기를 하반기 때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뭐 중소형 건설사들 오늘 뭐 이제 토건자 붙은 종목들 다들 올라가고 있고, 뭐 여러 건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또 봐야 될 쪽이 뭐냐면은
건자재 쪽도 봐야 될 거예요. 건자재 쪽에 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좀 나오면서 올라간 종목이고, 또 건자재 쪽에서 한번 올라가면은 또 이제 뭐 조금 이제 그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간 쪽이 삼목 에스폼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시멘트도 안 볼 수 없을 겁니다. 시멘트 가격 지금 인상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건자재와 시멘트 쪽이 좀 쉬고 있지만 다음 차례는 이쪽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관심은 오히려 그럼 그쪽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 건자재 전반으로 좀 매기 확산되면서 오늘 확실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순환매가 좀 여전한가 봐요. 어제 이 시간 이야기했던 종목군들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입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쪽 보시나요? 네, 지금 방산 쪽 좀 보고 있는데요. 방산업체들 같은 게 주가 흐름이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LIG 넥슨 지금 0.5% 정도 상승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 정도 상승, 한국항공우주 지금 보합권, 아까 좀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좀 올라왔네요.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은 LIG 넥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호실적이었고요.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강한 거는 자회사인 하나디펜스 쪽에서 뭐 상당히 실적이 큰 폭으로 뭐 개선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죠. 역시 주가 흐름도 같이 그거에 연동을 받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수출의 기대감은 세 업체 모두 다 유효합니다. 뭐 한국항공우주 일시적으로 지금 주가가 약세, 뭐 실적이 안 좋고 지금 그런데 주가 조금 더 빠지면 오히려 3분기, 4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도 삼아보는 게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LIG 넥슨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적으로 뭐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뭐 차트도 보시다시피 계속 5일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11선 이 정도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따라잡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올 때를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올해 내내 뭐 내년까지도 수출에 대한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가는 만큼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들 흔들림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좋게 보시네요.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 원전주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121선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고, 아침에 초반에는 좀 잠잠하더니 지금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 지나니까 갑자기 원전주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G2파워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신기계도 꿈틀꿈틀 대고 있고, 뭐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한전산업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8월 달에 KT엑스노미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부분 같고, 또 이집트와 관련된 이제 계약 건수, 또 뭐 카타르라든가 뭐 여러 군데 지금 이제 체코 이런 쪽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계약이 실제로 좀 근접해 있으면서 뭔가 좀 이제 가시권에 좀 들어와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타면서 원전 쪽들도 이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아직 원전 좀 출발 중이라고 봐요. 그래서 관심 들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전주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최원재 전문가 조선, 태양광, 방산주들 점검해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 반도체 건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은 좀 경기 민감 섹터 내에서 굵직굵직한 산업재 종목군들 중심으로 특징주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슬슬 구도를 잡아가고 있는데 고르게 양시장은 0.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은 계속해서 1,600개에 육박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목군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그룹핑이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될 키워드, 오늘은 네옴시티 이 부분 다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원전 얘기도 해주셨고 건설도 그렇고 공통분모가 여기에서 나오네요. 네옴시티. 한동안 아마 자주 듣게 되실 텐데요. 한 매체에서는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1월에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거다라는 거고요. 이 세계 최대의 건설 사업 65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사우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 프로젝트가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를 만든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라든지 이쪽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설주들 그리고 뭐 조금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까지도 함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일기업공사가 25%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나 뭐 히림 이런 종목군들은 앞서서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뉴스 나올 때 움직였던 종목군들인데요. 히림도 약 8%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건설사들 쪽에서는 또 토목하는 쪽이나 대형 건설사, 뭐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현재 강세 움직임, 현대건설이 3.6% 정도까지 플러스 강하게 좀 뻗어 올라가고 있네요. 사실 어제 우리 정부의 주택공급 25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발표될 줄 알고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이 연기가 되면서 빠졌었는데 다시 해외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직은 생소한 이 네옴시티 키워드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시는지 최현주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네, 저번에도 이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뭐 언론인이 어떻게 보면 다시 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아직까지 물론 이게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또 미분양 증가, 뭐 계속적인 안 좋은 소식, 금리 인상 이렇게 뭐 겹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쪽이 해외 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면은 실적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시장 침체를 좀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잘 될 경우입니다. 잘 될 경우이고 지금 물론 주가는 그거를 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선반영해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해외 건설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뭐 저번에 이제 현대건설보다는 저는 이제 대우건설이나 GS건설 바닥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도 겹쳐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해외 건설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을 이 이슈로만 본다면 따라붙는 게 제일 맞다고 보고 있지만은 조금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나는 뭐 건설주에 투자하고 싶은데 좀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역시 뭐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쪽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 섹터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도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이제 보니까 네옴시티 자체에 대한 얘기는 이미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우디하고 이제 정상회담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지금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된 우리나라와의 협력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들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1월 달이라면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설 섹터가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건설 섹터 쪽에 뭐 지금 이제 대형 건설사들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뭐 중소형 건설사들 포함해서 건자재 쪽 이쪽으로 해서 한번 시세가 당분간 좀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니까 이쪽엔 조금 지금 좀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전체적으로 오르는 쪽은 치과 치료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주들입니다. 덴티움이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어제 워낙에 활약을 해가지고요. 오늘도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현재 주가는 10만 원 선을 뚫었습니다. 7% 정도 오른 10만 1,500원권 기록하며 오늘장 양시장 합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15개 종목 정도 되는데요. 지금 13개 정도 되네요. 그 가운데서 하나가 이 덴티움이라는 종목인데 오스템 임플란트, 바텍, 덴티스 다 오릅니다. 관련주들 덴티스 1%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오스템 임플란트 이 종목 3% 정도의 상승권, 바텍도 보겠습니다. 바텍도 3%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로 확실히 좀 강한 종목군이 되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덴티움 2차 목표가가 얼마였죠? 10만 4천 원 아까 제시해드렸는데 거의 다 왔네요. 네, 오늘 돌파했는데 10만 5천 원이 고가인데. 그렇네요. 네. 바로 왔네요. 네. 일단 치기공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이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3%, 디오도 2.3%. 근데 지금 물론 1, 2위 업체인 덴티움하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주도주인 거는 맞는데 바텍하고 디오 같은 경우도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디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임플란트인데 조금 틀린데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의학적 용어는 정확히를 모르는데
일단 디오드 실적은 괜찮습니다. 뭐 키 맞추기가 좀 진행이 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보다 디오하고 바텍 이런 쪽에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덜 오른 종목군들, 그 같은 종목군들 내에서 덜 오른 종목은 더 홀딩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신규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신규 접근 덜 오는 종목들 신규 접근 괜찮고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랑 그다음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정 보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신규 접근 괜찮아 보이는데 덴티움은 조금 이격도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지만 쉽게 안 밀릴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은 조선 기자재 쪽, 사실 조선 기자재 하면은 피팅해서 플랜트 오를 때 또 같이 올라서 그런지 조선주들은 한 1% 정도 고르게 오름세 나타내고 현대중공업이야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긴 하지만 현대중공업 좀 많이 오르고요. 조선 기자재 쪽이 유난히 좋습니다. 성광패드가 6% 넘게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이 종목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퇴강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 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나란히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조선주, 대형주 대비로는 이쪽이 상대적으로는 조명을 크게 받지를 못했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성광밴드 예전에 추천해 주셨던 적도 있잖아요. 예, 성황밴드는 이제 이번에 실적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공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올랐는데 이 종목이 2018년도 고점이 14,300원이에요. 오늘 이제 고가가 거의 이제 금방까지 14,000원 금방까지 갔습니다. 13,9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좀 당분간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성광밴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피팅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서 이제 선사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벨을 만드는 이제 굉장히 활발한 시기고 그렇다면은 이 밸브에 대한 주문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해가지고 실적 성장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좀 걸리겠지만 14,000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 넘어가게 되면은 17,000, 18,000원 정도까지는 또 이제 잘하면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쨌든 14,000원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고 단지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고 좀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뭐 정고점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은 조금은 좀 비중 좀 줄이셨다가 눌린 구간에서 다시 또 뭐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잘 가다가 멈춘 종목군들도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반도체 쪽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려 내려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현재 중소형주 가운데서 심텍홀딩스 앞서 호실적 내놓고 나서 계속 강했었는데 이쪽으로도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뭐 코미코라든지 원익IPS, 제우스 이쪽 반도체 소부자양 섹터까지 그 여파가 오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반도체주들 오른 것도 없는데 밀릴 땐 더 밀립니다. 답답하실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월요일 날에 아침에 새벽에 이제 모닝타임즈 진행하면서 그때 이제 앵커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반도체주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좀 대응하기에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반도체주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적인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하면서 지금 바로 충격을 입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요. 당연히 미국 시장 보시면 예상이 됐었고,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좋지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장비주들이 더 안 좋았어요. 6%, 7%대 램리서치라든가 KLA 덴코라든가 그쪽에서 전부 빠지다 보니까 안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 신규 투자를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앞으로도 이제 안 좋아질 거로 대비해서 신규 투자 같은 경우도 일단 잠시 좀 보류하는 움직임, 아니면 재고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어가지고, 장비주들에 대한 펀더멘탈 개선은 조금 요원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하면 물론 같이 반등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크게 반등한다기보다는 역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 하지만 많이 빠지면은 가격 메리트를 보고 지금 베어마켓 랠리처럼 강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재생 쪽 보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나란히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탄력은 오늘은 태양광 쪽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CI가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에너지 3%대, 하나솔루션도 거의 3% 가까운 상승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CS윈드, CS베어링, 동국SNC, 유니슨 같은 풍력주들은 1% 안팎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재생주들 시장 대비로는 강한 움직임인데요. 아직 하원 통과가 안 됐죠. 인플레 감축법이요. 그때까지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예, 뭐 하원 통과가 되고 이제 바이든 서명 이렇게 이제 지금 남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뭐 태양광 쪽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솔루션은 근래 시세를 줬는데 오늘 더 올라가고 있고 OCI도 지금 이제 뭐 반등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상당히 좀 시세가 좋았는데 계속해서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 쪽도 마찬가지죠. CS 윈드, 뭐 CS 베어링, 삼강 MNT 전부 다 시세가 꺾이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리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 감축법이 하원에서 가령 막혔다는 소식이 나온다든가 또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소식이 또는 이제 바이든이 서명을 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재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좀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뉴스를 좀 잘 살피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원전주들도 슬슬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신기수 전문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원전주 가운데서는 BHI 좀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쪽에서도 슬슬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영주 전문가는 오늘 추천주가 또 원전에서 나왔잖아요. 우진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우진도 한 1.5% 정도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이렇게 오늘장 좀 휘청이는데 대안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그다음에 한전기술이라든가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박스권 상단을 어느 정도 좀 돌파했다. 그렇게 따지면 아까도 이제 우진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우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못 올랐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지수 하락이 오늘 나오고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동안에 회복력이 조금 못 미쳤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계속 홀딩 하시면은 충분히 다른 종목 오른 것만큼 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주들이 대안이 되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